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동생 민지였다. 언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지은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이 야기한 스트레스의 결과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28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큰딸이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의 대학 학비를 대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를 사랑했다. 수아, 같은 회사 동료이자 그녀의 연인. 그 관계가 드러날까 봐 늘 불안에 떨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민지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언니, 이제 우리 둘이서 어떻게 살아? 아빠가 떠난 후로 언니가 모든 걸 짊어졌는데 지은은 동생을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민지야, 내가 빛나도록 내가 어둠 속에서 버텨왔어. 민지는 22살,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며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다. 지은은 동생의 콘서트나 전시회에 가서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미뤘다. 수아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다가 늦은 밤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했다. 수아는 지은처럼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여자였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랐지만 수아도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야, 엄마가 가셨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내가 갈게. 지금 당장.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지가 있어서 안 돼.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에서 자란 지은에게는 더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지은아, 내가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줘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친구들의 비아냥에 상처받아 숨겼다. 대학 시절에도 남자친구를 사귀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결국 직장 생활 속에서 수아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다음 날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엄마의 유언장이 나왔어. 모든 재산을 우리 둘에게 반씩 나눠주셨어. 하지만 언니가 더 가져. 내가 아직 학생이잖아. 지은은 동생의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지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도 생각해야 했다. 수아와 함께하는 미래? 그날 저녁, 수아가 몰래 집으로 왔다. 민지가 잠든 사이 둘은 거실에서 속삭였다. 지은아,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가족에게 말하자. 수아의 말에 지은은 두려움에 떨었다. 안 돼, 민지가 충격받을 거야.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그 대화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의 압력을 받았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족 일 때문인가? 결혼이라도 해서 안정되면 좋을 텐데. 그 말은 지은을 자극했다. 그녀는 퇴근 후 수아와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야, 나 결혼해야 할까 봐. 가짜 결혼이라도. 수아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그건 배신이야.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거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결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한편 민지는 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언니의 핸드폰에 수아의 메시지가 보였다. 오늘 밤 사랑해.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언니가 여자를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지은의 삶은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회가 나를 왜 받아주지 않을까? 그 질문들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눈물이 흘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수아와 헤어지자.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수아에게 말하려던 날 민지가 먼저 물었다. 언니, 수아 언니랑 무슨 사이인데?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대면은 예기치 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숨기고 있었어. 내가 빛나도록 언니가 희생한 거 알아. 지은은 동생을 안으며 속으로 외쳤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말을 잃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었다. 민지야, 그게 친구야.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마. 메시지 봤어. 사랑한다고.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동생의 눈을 피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가족인데. 지은은 결국 고백했다. 미안해. 나 여자를 사랑해. 수아를 그 마른 집안을 무거운 침묵으로 채웠다.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언니를 안아주었다. 언니, 괜찮아. 나 언니 편이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지은은 수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가 알아. 이제 어떻게 해? 수아는 안도하며 말했다. 잘 됐어. 이제 숨기지 말고 살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태도가 점점 변했다. 학교 친구들에게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졌다. 언니, 사람들 뭐라고 할까? 우리 집안 명예가. 민지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려 했지만 이제 동생마저 등을 돌리는 듯 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을 노리며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커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까? 수아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수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해외로 가서.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카페에서 미래를 논의했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한편 민지는 언니의 비밀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내 언니가 레즈비언이야. 어떻게 해? 친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와, 이상해. 가족이 쪽팔릴 텐데. 그 말은 민지를 괴롭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화를 냈다. 언니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배신인가? 그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사에게 말했다. 저는 잘못된 건가요? 왜 사랑이 죄가 되어? 상담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회가 문제죠. 그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 지은아, 결혼 안 하니? 내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라고 말했다.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엄마는 이미 가셨어. 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자책했다. 수아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둘은 주말에 서울 시내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수아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인 나도 망해? 민지의 태도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관계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언니, 수아 언니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동생의 말에 분노했다. 정상. 누가 정상을 정해? 이 대화는 가족의 첫 대립이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가 이렇게 살면 나 결혼도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할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동생이 그녀를 버리는 듯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수아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수아는 울면서 물었다. 왜? 민지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그녀는 가족을 택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수아는 떠났고 지은은 홀로 남았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업무 집중 부족.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 저적 비밀을 퍼뜨린 거였다. 민지. 아니면 다른 사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지를 추궁했다. 너가 소문낸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나 아니야.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바닥이었다. 일자리 없고 사랑 없고 가족마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거리로 나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해고 후 지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받지만 소문이 퍼진 탓인지 번번이 떨어졌다. 지은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없어요.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민지와 마주쳤다. 언니, 미안해. 나 친구에게 말했어. 하지만 소문낸 건 아니야.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분노했다. 내가 왜? 내 삶을 왜 망치려 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가 잘못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살라고. 이 대립은 가족의 균열을 깊게 만들었다. 지은은 수아를 그리워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수아의 답은 차가웠다. 너가 날 버렸잖아. 지은은 그 말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건 고독뿐이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우리처럼 사는 게 죄가 아니야? 사회가 변해야 해. 그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외할머니가 찾아와 말했다. 지은아, 내 엄마가 내 걱정으로 돌아가신 거 알아? 결혼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반발했다. 할머니, 저 사랑해요. 여자를 외할머니는 충격받아 떠났다. 이 사건은 집안을 뒤집었다. 민지는 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홀로 방에서 울었다. 왜 가족이 나를 이해 못해?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이 가족을 파괴하는 건가? 아니면 숨기는 게 더 나쁜가? 수아가 갑자기 연락했다. 만나자.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수아는 말했다. 나 아직 너 사랑해. 하지만 내가 변해야 해.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변할게. 가족과 싸울게.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었다. 민지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언니, 아직도. 포기 안 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대답했다. 포기 못해. 이게 나야. 이 대면은 고조된 긴장감을 만들었다. 민지는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갔다. 지은은 동생을 찾으러 갔지만 민지는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실감했다. 그녀는 상담을 계속받으며 내면을 탐구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익명으로. 그 글은 많은 공감을 받았다. 당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내세요. 댓글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자리를 잃은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수아와 함께 사는 꿈을 꾸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편 민지는 언니의 글을 발견했다. 그녀는 충격받았지만 점점 언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언니가 이렇게 아팠구나. 민지가 돌아왔다. 언니,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은은 동생을 안았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외부 압력이 다시 왔다. 회사 전 동료가 소문을 퍼뜨려 지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녀는 사회적 고립을 느꼈다. 수아와 함께 시위를 계획했다. LGBT 권리 행진. 함께 가자. 지은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그 행진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를 기다린 건 민지의 반대였다. 언니, 그런데 왜 가? 더 나빠질 거야. 이 지은은 동생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식성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행진 후 지은의 삶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뉴스에 그녀의 사진이 나왔다. 동성애자 행진 참여자, 가족 친척들이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집안 망신이야. 이 지은은 그 말들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다. 수아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함께 사는 삶. 하지만 이 선택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민지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봐. 민지는 집을 나가 기숙사로 갔다. 지은은 동생의 빈 방을 보며 울었다. 내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그녀는 도덕적 갈등에 빠졌다. 사랑이 이기적인가? 아니면 가족이 편협한가? 상담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 잘못됐어요. 상담사는 잔이에요. 당신은 용감해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어머니의 죽음부터 시작해 모든 희생.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숨기는 게 더 큰 죄였다. 수아와의 삶은 달콤했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너 같은 사람과 일 못해. 수아는 해고되었다. 지은은 그녀를 지지하며 새 일자리를 찾았다. 둘이 함께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우리만의 공간.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지은은 유산을 팔아 투자했다. 민지가 반대했다. 언니, 그 돈은 우리 거야. 이 다툼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동생이 제 비밀을 이용해 소송할 거예요. 변호사는 증거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재판날, 민지가 증언했다. 언니의 생활이 가족을 파괴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반대인가?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사랑할 뿐이에요. 왜 죄가 돼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의 편견이 느껴졌다. 재판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민지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민지는 언니, 영원히 안 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카페를 열었다. LGBT 친화적 공간. 손님들이 모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되었다.
수아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한편 민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조언으로 언니의 카페를 방문했다. 언니, 민지의 목소리에 지은은 돌아봤다. 이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나 잘못돼서. 지은은 동생을 안았다. 늦지 않았어.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민지는 여전히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언니, 사람들 뭐라고 할까? 지은은 대답했다.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재건했다.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진실이 자유를 준다. 카페가 성공하자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수아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민지는 졸업 후 예술가로 데뷔했다. 지은은 동생의 전시회에 가서 박수를 쳤다. 민지야, 자랑스러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언니 덕분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남아 있었다. 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당신들처럼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쯤 받아줄까? 수아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싸우면 돼. 어느 날 민지가 카페로 왔다.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결혼할 거야. 지은은 축하했다. 하지만 민지의 다음 말에 충격받았다. 언니, 결혼식에 오지 마. 사람들 이상하게 볼까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알았어. 행복해. 이 결정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그녀는 또 희생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어머니의 죽음, 동생과의 갈등, 사랑의 선택. 모든 게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수아에게 말했다. 후회 안에 수아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내 삶이야. 민지의 결혼식 날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동생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민지야, 빛나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가?